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밑그림이 될 기본 계획이 다시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 물류 부문 계획에서 익산과의 연계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익산 연결도로를 구축하고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접목하는 계획으로 익산의 새만금 배후 도시 역할이 커질지 주목됩니다. 국내 최초 기능성 원료은행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에서는 기능성 식품 원료 개발부터 공급, 정보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국내 기능성 원료 고부가 가치화로 기업의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지난 2019년 군 소음법 제정으로 군산 미군 비행자 주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은 지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규모는 커지고 심지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훈련에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은 적은 데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강 미래체험관 관람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지난 2021년 15,000여 명에서 지난해 29,000여 명으로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밑그림이 될 기본 계획이 다시 수립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 물류 부문 계획에서 익산과의 연계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익산 연결도로를 구축하고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접목하는 건데요. 새 기본 계획이 새만금 인근 지역까지 확대한 광역 개발을 담겠다는 취지여서 익산의 새만금 배후 도시 역할이 커질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손질해 나선 새만금 기본 계획에 익산 연계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분별 계획 중 하나인 교통 물류의 핵심 연계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적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익산은 철도를 통한 이동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기존 기본 계획에 있는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외에 익산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건설 방안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거점 도시들이 있습니다. 주변 거점 도시와의 연계 접근성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광역 발전 거점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게 본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BRT,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선 급행 버스 체계는 버스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정시 운행과 수용량을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익산에서 새만금까지의 접근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새 기본계획 수립은 국토연구원이 학술 분야를, 경호 엔지니어링이 기술 분야를 맡아 실무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1차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새만금 익산 연결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재원 규모 등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부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투자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소요 재원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새 기본계획에 익산이 연계 개발 지역으로 담기게 되면 배후 도시로서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새만금과 연계된 교통 물류 기능이 확충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경강 수변 도시로의 거주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역기반시설을 연계해서 효율성을 마음껏 높이는 그런 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익산에서도 역할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부처 협의와 새만금위원회 의결까지 감안하면 내년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 새 계획의 방향성이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광역개발에 맞춰지면서 익산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군산과 김제, 부안이 산업단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검토 과정이 주목됩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산단과 인접한 농생명 용지 3공구를, 김제시는 배후도시 용지를, 부안구는 잼버리 부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자치단체들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수요 분석과 개발 가능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새만금의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 등 차별화 특례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은 오늘 정례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협의해 새만금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부안 지진 발생과 관련해 새만금의 지진 취약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방조제와 배수관문은 각각 지진 규모 6.5와 6.9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주요 시설은 내진 1등급을 적용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반영했고 액상화 평가를 거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건설사인 신성건설이 HJ중공업과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성건설은 설계 심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경쟁사들과의 수주 경쟁에 앞섰습니다. 특히 집안 잔류 침하를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설계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HJ중공업은 컨소시엄의 대표 주관사로서 35%의 지분을 갖고 신성건설과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과 팀을 이뤄 실시 설계를 맡게 됩니다. 시민단체가 은파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공사 중단 요구와 사업 허가 과정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군산 미세먼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시민 536명의 서명을 받아 군산시와 군산시 사업계획 통합심의공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이같이 청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은파 호수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환경 파괴와 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 승인 허가가 이뤄지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인허가 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초 기능성 원료은행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에서는 기능성 식품 원료 개발부터 기업 맞춤형 원료 공급, 정보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내 기능성 원료 고부가 가치화로 기업의 성장과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이곳에 국내 최초 기능성 원료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건기식이더라고요. 결국 고부가가치 식품이거든요. 일반 식품보다도 몇 단계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설이 개수가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 인정을 받거나 고시형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능성 원료은행 건립으로 원료 발굴과 공급, 제품 개발, 정보 제공 등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국산 농산물로부터 기능성 원료를 발굴, 보관하고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원료를 추천해줍니다. 또 시제품 개발과 기능성 표시식품 인허가도 지원하며 원료의 기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국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들의 소득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에 더 큰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은 구축기관의 임시연구소를 운영해 기능성 원료 인정 4건을 획득했습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기능성 원료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기능성 원료은행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의 심사만으로 소규모 학교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300억 원 미만의 교육시설 건립에 대해 교육청의 자체 심사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건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라산 국립익산치유의 숲이 이달 말 준공됩니다. 익산시와 서부지방산림청은 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해 함라산 일원 62헥타르에 국립익산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는 연면적 788제곱미터 규모의 2층 건물로 다목적 치유실, 심신 이완실, 온열실 등이 만들어집니다. 또 센터 주변에는 숲속 도서관과 전망대, 산책로, 경관숲 등 차별화된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민주당 후보로 오선의 김우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어제 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이 투표해 김우민 의원이 14표를 얻어 5표에 그친 설경민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장은 단독 출마한 삼선의 서동수 의원이 찬반 투표 없이 추대됐습니다. 한편 운영위원장 후보는 김경식 나종대 의원이, 경제건설위원장은 이한세 지혜춘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행정복지위원장은 송미숙 의원이 단독 출마해 오늘 경선을 치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민선 8기 후반기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 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한편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996년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시민감사관이 하반기 반부패와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민감사관 20여 명은 지난 13일부터 4일 동안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하반기부터 제보와 건의 활성화를 통한 제도 개선과 시민감사관의 특정 감사 참여, 고충민원 현장 상담실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9년 군소음법 제정으로 군산 미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보상을 받은 지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규모는 커지고 심지어 새벽까지 이어지는 훈련에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보상은 적은 데다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옥사면의 한 마을. 미군 비행기를 정비하는 경락고가 직선거리로 채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한낮에도 전투기 소음이 지축을 흔듭니다. 마을 주민들은 난청의 수면장애, 스트레스는 물론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시끄러울 때는 전화를 못 받을 정도. 근데 TV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들들들들들 자고 오자마자 첫돌머리 집 경락고에서 막 시동거는 막 들들들 우리 집은 막 디스코 쳐. 최근에는 새벽에 미군 전투기 엔진 테스트 과정에서 귀를 찢는 듯한 굉음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평상시 소음보다는 좀 더 경음으로 좀 시끄럽게 많이 나니까 잠을 깼지. 그날 유딕이 이제 더 그렇게 소리가 크고 그래서 잠을 깨고 설치고 그런 게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하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 한 푼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군소음법이 제정된 이후 2년 전 군산 공군기지 주변 주민 2천여 명이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을 안에서도 보상이 제각각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말뿐인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계 기준이 행정구역이 아닌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주민들은 그동안 군산시의 대책을 호소해왔지만 국방부소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청에다가 뭐 이의 신청을 내라 그래서 냈는데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는 이미 한번 결정이 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음에 대책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소음 측정 시설도 설치해달라고 군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군공항 주변 주민에게 보상이 시작된 지 2년. 소음 피해 고통은 커지고 있지만 보상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내 병의원의 15%가 어제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와 시군이 유선과 현장 방문으로 확인한 결과 도내 전체 병의원 1242곳 중 186곳이 휴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병의원 휴진 신고율인 3.5%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각 시군은 병의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업무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익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올해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 1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상별로 열사병 5명, 열탈진 8명, 열경련 3명 등입니다. 소방당국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안 지진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지진 피해 신고는 937건으로 늘었습니다. 부안이 78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피해 신고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확한 피해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부안 지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은 21차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산 하멸농업기술센터를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10일 남원시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34만 원어치를 훔친 58살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익산 하멸농업기술센터에서 현금이나 상품권이 없어 물티슈만 갖고 나왔고 담양에서는 13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쳤습니다. B씨는 공무원들이 식사하러 외출하는 점심때 공공기관의 외부인 출입 통제가 느슨한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강 미래체험관 관람객이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체험관을 찾고 있는 건데요. 방문객 수는 지난 2021년 15,000여 명에서 지난해 29,000여 명으로 3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군산 성산면에 위치한 금강 미래체험관. 지난 2020년 금강 철새조망대에서 금강 미래체험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강의 생태와 기후변화에 대한 복합 생태교육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지면서 체험관을 찾는 관람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람객 수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15,000명에서 29,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11,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체험관은 지난해 4월 리모델링한 본관과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 철새 중심의 내용을 전시하던 본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한 금강문화관과 생태관, 미래기후변화관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금강미래체험관은요, 4월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픈이 되었는데 아이들하고 이 환경에 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체험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가운데 찾아가는 초등 미래교실과 상시 프로그램 등에도 관람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등 환경문제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초등 미래교실은 학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멸종위기를 한번 봐봐서 신기했고 금강이 많이 보고서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 쓰레기를 버리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군산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천에서 체험관을 방문했고 이달에도 고성과 부산에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강 미래체험관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역 시설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역 시설개선 추진위원회는 익산역보다 이용객이 적은 홍성역이나 순천역 등은 쌍방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이용객 편의성을 높였지만
익산역은 돌계단과 함께 한쪽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익산의병기념사업회와 익산문화원 등 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선박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선박 운항 실태를 점검해 7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안전검사 미준수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 운항 30건, 과적과 정원 초과가 3건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100일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도내에선 3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9배 높은 수치로 이 가운데 77%가 소아 청소년 환자로 집계돼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주의가 당부됩니다. 전북도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환자 발생 현황을 알리고 예방접종 독려,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확진자 감시체계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체인 자광의 사업계획 변경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여러 의구심이 든다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기여량 대폭 상향, 도시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전주시는 이달 초 서부 신시가진의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 자광의 공공기여량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1,000억 원이 교통시설과 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돼 전주시가 자광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환경단체가 남원시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시범사업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19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업이 당초 남원시의 생태훼손이 없고 경제성이 높다는 홍보와 달리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법규 위반 가능성과 위험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맞벌이 가구 비율은 57.1%로 전년 53.3%보다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주 60.5%, 전남 57.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농림어업의 가족 단위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패션산업시험연구원과 대구 가톨릭대가 주얼리 산업 인재 양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수탁자인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대구 가톨릭대 금속주얼리 디자인과와 산학협력 및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가톨릭대 학생들은 익산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할 수 있고 재학생 1명에게는 오는 7월에서 8월 패션산업시험연구원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군산시 청년들 창업센터와 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롯데몰에서 팝업 부스를 운영합니다. 팝업 부스에서는 오는 21일부터 3일 동안 18개 창업기업의 식품류와 뷰티 제품, 수공예품 등이 판매됩니다. 또 팝업 부스와 함께 청년들 마스코트 포토존과 버스킹 마술 공연, 제품 증정 이벤트 등도 운영됩니다.
군산 수제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오는 21일 근대 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페스티벌은 3일 동안 군산 맥주업체 4곳과 김천 수제맥주 업체 36개 음식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페스티벌에서는 군산 바이젠과 김천 에일로 구성된 김군 맥주 세트가 판매됩니다. 또 신촌 블루스와 김창완 밴드, 부활 등 국내외 16개 밴드가 참가하는 라이브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새마라띠 자원봉사단이 신동행정복지센터에 1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탁했습니다. 새마라띠 자원봉사단원들은 직접 독거노인과 차성위 계층 등 소외계층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라면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습니다. 군산시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는 해신동 착한가정 하명순 씨, 착한가게 선명문구센터 및 금강인쇄기획에 각각 인증 액자와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기탁할 예정이며 모인 성금은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겠고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